흔히 남쪽 땅끝으로만 말해지는 해남. 하지만 해남은 숨겨진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고장이죠. 힘이 찬 그 가지를 보면 그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해남은 우리 문화 예술의 귀한 보고입니다. 잎들이 부스러지는 그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려서 노구당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특히 남도의 유산을 품은 노구당은 호남의 문화적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고 있죠. 해남유씨 대단한 가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한 해남은 천년 고차를 품은 명산들도 많은데요. 신비로움 그 자체죠. 인연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암자연 옛 선사의 일화와 전설도 전해지죠. 산세 좋은 두련산. 하하, 그것으로 향합니다. 자, 오늘은 해남군의 중심지이자 군청 소재지 해남읍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매산과 금강산 등 산들이 감싸고 해남천이 읍시가지를 관통해 흐르는 해남읍. 인구의 3분의 1인 2만여 명이 해남읍에 거주합니다. 해남군의 중심인 군청 앞마당엔 해남 군민들의 사랑을 받는 소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수령이 460여 년에 천연 기념물로도 지정됐던 수성송입니다. 임진왜란이 발생되기 37년 전에 명종 10년 1555년에 애선 60척이 우리 달랑진, 즉 말하면 저쪽 북평면 달랑진에 침입을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그 현이나 부, 군 그런 데를 차근차근 점령을 했지만은 해남 읍성만은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을 빌기 위해서 우리 해남군청 바로 이 자리에 옛날 동원 이 자리에다가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소나무가 자란 것입니다. 당시 현이었던 해남은 이후 조선 고종 때 군으로 승격되었고 현대에 들어서 1955년부터 현재의 읍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새 군청 건물이 들어선 현재까지도 수성송은 늘 같은 자리에서 이 모든 해남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남읍엔 일명 수성송 화가로 불리는 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수성송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찬 그 가지를 보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지난 26년 동안 수성송을 꾸준히 화폭에 담아왔는데요. 계절에 따라 밤낮에 따라 시시각각 다르게 표현된 수성송 그림이 무려 1000여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해남 토박이인 그에게 수성송은 어머니의 품 같고 고향 같은 존재라는군요.
수송성을 관심 있게 제가 바라본 것처럼 옆에 주변에 있는 나무, 마을 그 지켜가면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아지는 아름다운 해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송성은 묵묵히 해남을 지킬 것입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오랜 역사를 간직해온 해남. 금강산 자락에 위치한 해남 향교는 유서 깊은 해남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교는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한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사 모시는 것, 또 공부하는 것, 또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아래 존중하는 것, 이런 모든 면을 교육한 곳입니다. 고려 충렬왕 때 창건한 것으로 여겨지는 해남 향교는 1482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 지었다는데요. 그 중심은 문화재로도 지정된 대성전이죠. 공자님을 비롯해서 성인들 23명을 모시는 곳입니다. 전남의 28개 향교 중 그 규모가 크고 6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해남 향교. 매월 2번 성현들에게 올리는 분향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의 교육도 담당했던 해남 향교. 현재는 10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에 그래도 인성과 예절 이걸 참 중요시 이 정도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 향교가 진짜 존재해야 된다는 그 하나의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같은 향교의 전통과 교육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해남읍 연동마을에는 해남이 낳은 인재, 고산 윤선도의 고택으로 알려진 노구당이 있습니다. 옥동 이서가 사랑채에 머물면서 담장 밖을 바라다 봤을 때 이 푸른 잎이 떨어지고 잎들이 부스러지는 그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려서 이 집의 고택을 노구당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노구라는 의미엔 선비들의 변치 않는 절개와 기상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노구당의 은행나무는 아들의 진사시험 합격을 기념해 어처운 윤효정 선생이 심은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학문과 교육을 중시해온 해남 윤씨 가문의 가풍은 고산 윤선도에 이르러 꽃을 피우게 되지요. 고산 윤선도 선생의 전형인데요. 눈이 매섭게 생겼죠. 호랑이 눈이라고 그러는데 고집이 센 아주 정치인이고 우리 한글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던 우리 국문학의 비교시인데 윤선도의 증손이자 자화상으로 유명한 윤두서의 그림을 비롯해 조선시대 시조문학의 대가였던 고산의 유산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00여 년의 세월에 현재 잠시 보수 중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노구당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진사 시험 합격차 이렇게 기념으로 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이고 이 집 어르신들이 얼마나 교육에 힘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유산은 한 가문을 넘어 해남의 자긍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엔 땅끝 두련산이 품은 천년 고찰 대흥사로 향합니다. 고려 이전 신라 말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흥사. 대흥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조직해 활약한 서산대사의 기계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흥사는 흔히들 이제 호국과 차의 성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산 스님께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시고 그리고 스님에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셔서 외적들을 몰아내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흥사의 주 불전인 대웅보전은 조선시대의 건축물로 전해져 오는데요. 흔히 사찰에 있는 대웅전과는 다르다고 하네요. 대웅전이 있고 대웅보전이 있어요. 대웅전은 부처님 한 분의 좌우에 문수보현보살 또는 어느 절들은 지장 관세음보살 이렇게 있고, 대웅보전이라 하면은 부처님이 세 분이 있는 거예요. 좌우에 약사열애불 아미타 부처님, 이게 세 분이 같이 모셔져 있는 것을 대웅보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석가열의 삼벌 좌상을 모신 대흥사는 불교가 위축됐던 조선시대에도 여러 고성을 배출해 한국 불교의 명맥을 이어온 남도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그냥 자식들 그냥 건강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뭐, 그지? 절을 하면서 또 나의 마음을 좀 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게 가다가 절이 있으면 한번 이 대웅전에서 뭐 한 구배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번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고 싶을 때 이 절을 찾곤 합니다. 초 키는 겁니다. 그냥 이 연꽃 초하고 일반 초하고 뭐 똑같은 겁니다. 그냥 단지 연꽃 초일 뿐인 거. 네. 그냥 발언한 겁니다. 건강 성질. 특히 대흥사엔 절집을 찾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요. 바로 수령이 500년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입니다. 캬, 높이 20m, 둘레도 4m가 넘는 이 나무는 가까이서 자라다 뿌리가 하나 된 연리근입니다. 연리, 그러니까 인연의 이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연의 이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식물이 두 줄기가 나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서로 쓸리면서 나무가 붙어 있는 거를 연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인연의 이치가 서로 오랫동안 같이 서 있으면은 인연이 맺어지는 것과 같이 연리근은 그래서인지 이렇게 사랑나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신비로움에 반응도 제각각인데요. 뿌리가 특이하다. 뿌리가 이게 열리지. 맞네, 열리지. 두 개가 많이 그러면은 인연이나 그 연인들과 상관이 없는 거네. 둘이 하나가 돼서 서로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에 비례해서 사랑하는 그런 열리지 나무랍니다. 연리근은 평생을 같이 하는 부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소원을 이뤄주는 나무로 통하기도 합니다. 제한되는 대로 한번
더 치고. 대단하네요. 참 이런 나무 처음 봤거든요. 비를 많이 봤는데. 예, 열리군이 오늘 또 처음이고. 예. 한 뿌리에서 나와도 각각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나무 아닐까 싶어요. 인연을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닌가? 한 뿌리에서 사랑스러워요. 하하, 열리그는 명찰 대흥사의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있죠. 대흥사가 낳은 고성 중에는 특히 우리의 차 문화에 기여한 초이선사가 빠질 수 없죠. 초이 스님이 그 당시에 사대부들과 같이 어울리시면서 사대부들께 이제 차를 권하셨고, 그 당시에 차에 일종의 아주 붐이 일었다고 해요. 그리고 초이 스님이 후에 없어질 뻔한 우리나라의 차의 문화를 동다섬과 다신전을 통해서 차가 명맥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어서 이게 차의 성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흥사에서 두련산 중턱으로 올라가면 초이선사가 세운 암자이자 수행지로 알려진 일지암에 이르는데요. 초이선사는 이곳 초막 암자에서 40여 년을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초이 스님께서 마음이 가난해야 비로소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해서 가지 하나들 만족하리라 하면서 이 초당을 그 의미로 지은 곳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수행을 했던 장소입니다. 누구보다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실천했던 초이선사. 초이선사가 그랬듯 대흥사의 스님들은 차 잎을 따고 덕습니다. 걸음을 주게 되면은 이 차나무의 뿌리가 여러 갈래로 뻗어져 나옵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영양분 섭취에 대한 부분이 화학적 반응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차의 성분이 독소가 나오는데, 오로지 햇빛과 그 뿌려지는 비로만 의지하는 차들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 뿌리가 일직근으로 한 줄기로 깊게 들어갑니다. 그 깊게 들어가는 그 뿌리의 나무가 광물질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 성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햇빛과 바람이 차 나무를 키웁니다. 과거 초이선사가 그랬듯 차를 나눕니다. 이번 연도에 이제 만든 녹차입니다. 우전이고요. 중생들은 흔히 초이선사가 차에 집착한 것이 아닌가 오해하곤 한답니다. 하지만 초이선사에게 차는 수행 그 자체였다는군요. 일반 녹차와는 좀 다르게 좀 더 깊은 맛이 많이 우러나기도 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고급지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차 맛은 기본이고 뭔가 계절과 함께 또 맛있는 느낌도 들어요. 봄의 느낌을 같이. 네. 찻잔 속에서 우리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연화봉을 비롯해 8개의 봉우리를 품은 두련산. 템플스테이에 나선 도반들이 함께 정상까지 산행에 나섰습니다. 산행하기가 진짜 좋은 날씨예요. 등산로를 따라 북미륵암으로 향하는 길. 고즈넉한 이 암자에는 국보가 있는데요.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마의 열의 좌상입니다. 이 불상이 특별한 건 천녀와 천동이 새겨진 점인데요. 고려 시대 당시로선 유일하다는군요. 이 법당을 다시 지으면서 그 법당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흙으로 덮였던 부분이 나와서 바위에 부처를 새긴 옛사람들의 간절함 때문일까요? 능선조차 부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이제 다시 정상으로 향하는데요. 와, 멀리서 바닷바람이 실려옵니다. 저쪽이 완도대교 같은데. 저기 하얀 거 두 개 이렇게 해서 저쪽 끝에. 여기 완도대교 맞아. 진도에서 완도, 멀리 다도해까지 한눈에 펼쳐집니다. 신도들과 함께 스님도 산행을 나섰는데, 자, 여기 이제 만일자라고 해요. 저 너머가 지금 완도잖아요. 그리고 저쪽이 해남인데, 기록에 보면은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 우리 또 한국차의 종도 초이선사, 다산 정약용 이런 당대 분들이 교유했던 이제 교유의 길입니다. 조선의 문인들로부터 민초들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올랐을 테지요. 같은 자연도 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풍경은 달리 보이는 거잖아요. 늘 새롭고 늘 새삼스러운 것이 자연이죠. 만일째를 지나 드디어 목표 지점에 닿았습니다. 이야. 그 모양이 노 스님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노승봉이라 불리는 봉우리입니다. 빛깔이 진짜 멋있어요. 눈앞에 펼쳐진 장관에 어느새 산행의 고단함은 씻은 듯 날아갑니다. 오랜 시간 해남을 품어온 두륜산. 또다시 천년의 세월을 이어갈 것입니다. 방고구마요, 방고구마. 고구마인 줄 알았어. 그죠? 닭으로 하는 코스 요리입니다. 식감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 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라는 과일입니다. 확실히 얻는 것도 힘듭니다. 엄청 부드럽네.
초이선사가 이 마루에 앉아서 하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